최근 충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은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 분야 현안과 해법을 김지철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우선 선택권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2차 이전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2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 후퇴했다며 대법원에 다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이 신품종 딸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 전문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재배 자동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충남에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은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충남방송이 교육 분야의 현안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만나고 왔는데요.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정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게 담기지 않아 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폐지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똑같이 상호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는 가끔 듣습니다만 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충남은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황. 김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이동형 교실 확충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교원 수급은 교육감 권한받기라며 기간제 교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 수를 전국적으로 다 감축하고 있어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기간제 교원을 확대한다든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평가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오는 9월 충남 교육과정 평가정보원을 설립해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글쓰기 또는 토론식 수업, 논술형, 서술형 평가 방식을 실시하는 충남형 IB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와 신입생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 김 교육감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20일 충남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 선택권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15일 내포 혁신 플랫폼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는데요. 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차례로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용균 재단과 노동계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의 무죄에 대해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 관리자에게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을 면해주면 산업재해는 멈출 수 없다며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봇이 재배한 홍성 딸기가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홍성군은 15일 신품종 딸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해태로, 미국 법인 조르디와 3자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동연구와 유통망 구축, 수출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인데요. 또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재배 자동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4만 명이 숨졌습니다. WHO는 100년 내 유럽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있고 구호 인력들의 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과 군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현지에서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진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 구호품을 보내기도 활발한데요. 맘카페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옷가지와 담요 등을 같이 보내는가 하면 대학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구호품을 받고 성금을 모아 대사관을 통해 재난지역으로 보내는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 보니 피해 지역에서는 당장 겨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구호품을 보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것을 안 받는다더라, 우리가 대사관과 합동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금 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4년 2월 황해 경제자유구역 송악 인주지구 해제 이후 8년 만에 재도전에 나섭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의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앞서 도는 2008년 5월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출범시켰지만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MOU를 체결했던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고 신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산업, 상업, 주거와 관광이 포함된 복합개발 지역을 말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에는 조세 감면과 경영활동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이 제공됩니다. 2021년 기준 충남의 수출은 전국 대비 16.2%로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상태인데요.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으로 이어지는 서북부 벨트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제철 등 핵심 산업이 밀집돼 있어 경제 자유구로서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 자유구역 산업 육성 전략과 유입 업종, 주요 부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이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 스마트 쉼센터 최명옥 소장 전화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 스마트 쉼센터 최명옥 소장입니다.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4일에 공동 연수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그리고 충남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및 정보통신 윤리 교육, 정보와 역기능 해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사업 수행에 앞서서 지난 14일 센터 관계자 그리고 위촉 강사들이 함께 참석해서 위촉식 및 예방교육 공동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어떤 사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네, 과의존, 스마트폰 예방 교육, 그리고 바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진로 교육, 또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과 디지털 포용 집단 상담, 스마트 예방 집단 상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가족 스마트폰 소년 교육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및 규칙 설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네, 그럼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과의존 예방 효과와 디지털의 바른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스마트 쉼센터 최명옥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에 참여할 44개 청년 창업팀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된 창업팀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충남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